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사실 그 목표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자청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역행해라. 대표님도 우리 그 그랜드 카돈도 그 10배의 법칙의 책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목표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대표님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게 실제로 도움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주변에 평균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만 보더라도 그 동네에 대한 평균 그 수입원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에 어쨌든 부자가 되고는 싶은데 평균끼리 어울리면 평균끼리 어울리는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다, 목표가 비합리적이다, 약간 이 차원을 다시 좀 해석을 하면 목표가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그거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왜? 부자는 되고 싶은데 내가 주변의 인맥을 안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은 첫 번째는 부자를 싫어하면 안 돼요. 부자를, 그러니까 부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부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단순히 부러운 대상자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뭐 비난할 대상자,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부자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실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었죠, 예, 여태까지. 그게 음, 문화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음, 최소 그래도 부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배트맨이라든가 음. 아이언맨이라든가 마블에서 정말 부자들이 세상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던져줘요, 영웅이. 그리고 근데 부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역대의 지금 이제 그 상위 정말 10%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의가 다 보면은 자기의 주머니를 많이 채웠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부자들 중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진짜 괜찮은 부자다 있는데,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사람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어차피 가야 되고 어차피 인맥을 쌓아야 될 거를 괜찮은 사람과 부자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인맥을 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대박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로직은 뭐냐면 부자를 많이 연구하면 돼요. 근데 부자를 연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이게 싫어.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거를 왜 아닌지를 계속 끊임없이 찾다 보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또 나중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 처음에요.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을 딱 이게 PPT로 딱 이거 쏴주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음, 행동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생각은 이런데 부자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생각은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쫙 그거를 에,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PPT 하는 사람을 쭉 그 강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 왜 그러냐면 내가 가난했는데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PPT 끝나고 실제로 내가 따지러 갔어요. 그 사람한테. 아, 예. 대박.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음, 왜 음.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오, 예. 멋진데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걸 듣고 보면 어쨌든 감정적인 게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처음엔 잘 안 들리지. 근데 음,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 네,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뭔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그래도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맥을 위로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런 걸 대표님 만나서 아는 거예요. 네. 그전엔 몰랐죠. 최대한 제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목적은 계속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인맥을 위로 쌓는다고 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내가 머릿속에는 그 로드맵을 짜고 있고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마냥 되고 싶다라고 화건하고 뭐 말하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머릿속에 진짜 제대로 각인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건 저희처럼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유튜브를 찍어야 돼요. 왜? 음, 요즘 세상은 누가 나를 아냐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아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아냐가 중요해요. 제가 요번에 그 신사임당 그 뭐 수익화 거기 강의 반에 갔거든요. 갔는데 나는 유튜브가 생각보다 거기 가면 다 나보다 유튜브 그 조회수도 그렇고 그 저기 뭐 구독자 수도 그렇고 거의 다 몇만 명이고 몇천 명짜리를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 예. 근데 거기에서 조회수가 아니 그 구독자가 십 몇만 되는 그 동기부여 학과인가? 예. 그분도 거기서 내가 만났거든요. 심지어 우리 지금 같은 음, 조예요. 예. 그분이 저희 조장이에요. 어, 어.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가 같이 그냥 초면에서 인사하고 하는데 제 구독자래요. 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놀라 대박. 뭐라고요? 에? 왜 구독자라고? 혹시 사람 잘못 본 거 아니? 왜냐면 제 처음에 얼굴을 처음에 봐 내가 얼굴이 그렇게 오프라인에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제 그렇지, 초면을 그렇지.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근데 나도 이 사람 어딘가 본 거 같아. 아, 왜 음, 어딘가 본 거 같은데 근데 옆에 어떤 여성분이 동기부여 학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동기부여 음, 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사진에서 그 뭔가 띄운 것들이 그게 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음, 근데 나보다 그 뭐지, 구독자 수가 훨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구독자 수가 많은데 나는 구독자 수에 거기에 비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만도 안 되는데. 이젠 뭐야? 3천도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구독자와 상관없이 전문 분야라는 게 있고, 전문 분야와 상관없이 이 분야에서 어쨌든 내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에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본다는 건 거기서 또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잡으려고 여기에도 저희 이제 이준 PD님 이게 그 뭐지 저기 그걸 넣었나 봐요. 인터뷰 제안서를. 근데 그때는 음. 무시당한 거. 우리 그때 조회수 천 얼마밖에 안 나왔을 때인가 봐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근데 맞아요. 무시당한 것 같아, 그때는. 근데 그걸 아, 먼저 꺼내더라고요, 나한테. 예, 오, 그래서 대박.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랬는데 지금은 인터뷰도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미리 먼저 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인터뷰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한참 그거 했을 때 그럼 여기도 넣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 봐봐. 이런 음, 게 네트워크 구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성이 음. 연결되는데 대신 네트워크에서 봐봐요. 이 사람의 채널은 막 십 몇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우 몇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봐봐요. 몇 천이라도 없었으면 어떨까요? 어떡해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뭔가 유튜브도 하든 뭘 유튜브라는 거는 나는 되게 사소한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왜? 음, 내가 음, 영업을 해야 되고 TM을 해야 되고 콜드콜을 해야 돼. 근데 콜드콜을 할 때 이 사람을 말로만 설득이 안 돼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걸 알지. 그러다 안 보니까 믿지, 나는 잘. 디지털 명함이 필요했어요. 명함을 음, 주는 거 의미 없다. 종이 명함 주는 거 의미 맞아요. 없다고 아무 의미 생각해서 없어요. 예. 디지털 명함을 만든 게 유튜브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사람들 초대하고 왜 나만 나와서 떠들면 그것도 객관적이지 않아.
음,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계속 생각해. 아, 질문을 잘하는구나. 그럼 질문을 잘하면 인터뷰를 해야 되겠구나.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통찰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콜드콜 해가지고 인터뷰 채널을 먼저 만들었죠. 왜? 거기에는 서로 음, 사고 파는 게 없고 단순히 내가 이 사람 오히려 더 홍보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왜? 너만 어,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내 인터뷰 채널에 나와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예,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때요? 그게 서로 브랜딩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콜드콜 할 때도 내가 내 채널을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음, 구독자 500명 됐을 때부터 억대 연봉 됐던 것도 나는 유튜브의 수익화에 여기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이쪽에 우리 영업을 하는 쪽에 콜드콜에,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서 억대 연봉 되는 거에 대한 레버리지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예, 500명부터 내가 억대 연봉 됐다고 하면 500명이면 음, 광고도 못 돌리는데 어떻게 500명 되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맞아요. 이쪽에 치우쳤던 사람이지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네, 나한테 이쪽에 치우치는 거 어때요? 더 쉽게 수월하게 레버리지 쓴 거예요, 유튜브를. 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부자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해야 되고 부자라고 하는 게 꼭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구독자가 많은 거, 개미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개미 추종자들 많은 것도 부자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네트워크. 음, 네. 그래서 나보다 어쨌든 뭔가 잘 되는 그런 무대에 있으면 내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계속 들으면서. 왜? 한 번도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음, 경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풋도 필요한데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제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뭘 나중에 보냐면 이 사람이 봐봐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명 정도, 80명 넘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80명 음, 정도 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스크립트를 다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본을 어, 읽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대본이 없잖아요. 이런 인터뷰도 맞아요. 스크립트 하나가 없어요, 어디에. 음, 그냥 겨우 뭐 키워드 정도 네, 적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근데 이걸 음, 가지고 저희가 원래 유튜버가 아니라 원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단순히 이거를 유튜브를 레버리지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막풀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조회수는 많이 이렇게 일반 그런 대형 유튜버처럼 되지는 못해. 근데 어차피 내 인생에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아. 아직도 시간이 음,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다. 기본적으로 부자하고 인맥 쌓을 생각하고, 인맥을 위로 쌓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목표? 목표가 비합리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 어쨌든 처음에 그거를 어때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최대한 평범한 사람하고 안 어울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 하나만 가져도 어때요?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1%라도 생기는 거예요. 왜? 평범한 사람하고 그러면 인맥 쌓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쌓아야 되냐? 부자하고 싸우면 돼요. 근데 어떻게 쌓아야 되냐? 책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부자와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이미 월 1,000만 원 이상, 2천만, 3천, 5천만 이렇게 벌고 지금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요. 우리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래서 저는 백만장자를 음, 잘 안 믿어요. 아, 백만장자를 제가 왜냐면 그런 사람들 조언을 웬만하면 안 따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배불러 있어 이미. 근데 음, 백만장자 되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언도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맥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야 어때요? 1%, 1%씩 어때요? 본질이 바뀌어지면서 부자의 기질로 가는 거예요. 아, 부자의 음, 기질로 가려면 아, 쌈닭의 기질도 있어야 되는구나. 아,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부자의 기질로 가려면 내 목소리 드러나는 거. 부자의 기질로 가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거. 부자의 기질로 가려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어때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아요.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그냥 그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봤을 때는 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비현실적이고 뭐 이렇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의 그 수준에서 쌓는 인맥과 대화와 정보와 목표가 그게 나는 오히려 더 시간 낭비고 생명 낭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음, 이 얘기 나가면 또 비판한다? 너가 그래서 부자냐 하면서 난 너가 부자 같지 않아 보인다 하면서 막 또 어떤 사람 진짜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 너 얼마 나는 벌어봤어? 막 이런 사람들도 예.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가 쌓아가는 과정에 다양한 저항력이 많고 이질감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가르죠. 그래서 어, 특히 이지훈 PD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약간 호불호가 가리면 음식으로 따지면 어떤 음식 같냐고 하는 홍어 같대, 홍어. 나도 홍어 아무리 노력해도 홍어랑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지훈 PD님이 음, 실제로 대중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예. 그러면서 호불호가 가린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 홍어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놀리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홍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삭힌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톡 쏘는 맛의 독특함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인셀덤 대리점장들을 우리가 함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네들이 마지막에 한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었어요. 대표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체성이 남다르다가 보니까 거기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 삭혀가지고 그 톡 쏘는 맛에 대한 그 맛을 모르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평범한 그런 음식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가치를 모르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된장찌개 사람들이 되고 싶다. 아니에요. 네. 이게 있어요. 아까도 지금 대표님이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다 동기부여 강사 얘기하는 거죠. 거기 그 아까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거기 그 신사임당 네. 그 유튜브 교육에 갔는데도 대표님의 구독자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그 네. 얘기를 했다는 거는 대표님의 가치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네트워크의 직급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표님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를 못해요. 되려 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 먹어봤거든. 안 그리고 이게 먹어봤어요. 무슨 맛인지 몰라. 먹어봤어요. 어? 먹으면 와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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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먹어보니까 내가 또 먹던 맛이 아닌 거야. 아니야. 예. 그러다가 보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네. 대표님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구나. 저는 대표님을 소개할 때도 항상 가치를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콜드콜 하나만 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유튜브를 찍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거는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영상을 막 찍고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먼저 뛰면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방향성이 전 다르다고 봐요. 저도 이런 가치를 몰랐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항상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아이스강 대표님은 정체성이 뭘까? 뭘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에 우리가 뭔가를 그 시련을 겪었다 해도 저렇게까지 다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뭔가 이런 거를 나눔에 있어서 이 가치를 좀 깊이 있게 내면적으로 좀 통찰력 있게 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표님의 영상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 얘기하죠. 맞아요. 네. 예, 예, 예.